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구현해온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에 배포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레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총 4개의 경고가 표시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새로운 버전이 어베일러블하다는 경고와 사용되지 않는 객체를 임포트하고 있는 3개의 구문이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임포트 관련 경고는 주석으로 임시로 막아놓은 구문에서 사용되는 객체들의 임포트이므로 무시하고 스프링 부트의 새로운 버전만 바로잡겠습니다. 경고에서 알려주는 대로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3.3.5로 올리겠습니다. 빌드.gradle 파일을 수정하는 김에 구현 애플리케이션의 버전도 수정하겠습니다. 스냅샷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빌드 버전을 나타내므로 서버에 완성된 버전을 배포하는 시점으로 가정하고 스냅샷은 제거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정된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빌드.gradle 파일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드.gradle 파일에 표시되던 경고가 에러로 바뀌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캐시 때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종료하겠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닷컴피그 디렉토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워크스페이스 스토리지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해당 디렉토리를 비우면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프로젝트들의 캐시가 지워집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레스와 TS 파일로 개발했지만 운영 서버에서 디노 없이 트랜스파일된 파일로 서비스하려면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이들 파일이 트랜스파일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브라우징하면서 이미 트랜스파일이 된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스프링 스파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들은 어수선함으로 다 접겠습니다. 서버에서 트랜스파일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서 레스, SCSS, TS 확장자 주소로 요청이 왔을 때 CSS와 JS 확장자로 포워드하는 처리만 필요합니다. 스프링 부트는 별도의 설정 파일이 없고 자바로 구현해야 하는데 컴파일된 파일에 설정 정보가 있으므로 운영 중인 서버에서 설정을 바꿀 수 없고 설정이 바뀔 때마다 개발 PC에서 다시 컴파일해서 재배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컴파일이 요구되지 않게 서버.json 설정 파일을 통해 반영되게 수정하겠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 넘기겠습니다. 서버.json 파일에 설정된 정보는 지급백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통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버.json의 디노 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디노 홈을 넌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트랜스파일 처리를 무시하게 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서버 배포 환경에 맞게 디노 홈을 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와스에 얹지 않고 서비스한다면 자르 파일로 묶인 형태로 실행하므로 서버.json 파일을 미리 서버 환경에 맞춰놓고 배포 패키징을 해야 하므로 JSON 파일로 설정을 빼놓는 것 역시 자바 파일에 설정이 박혀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파일 없이 패키징만 해도 배포 파일을 수정할 수 있고 자르 패키징의 압축을 풀고 실행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JSON, 야물, 프로퍼티즈 파일 등으로 최대한 설정을 뺄 것을 권장합니다.
자바 파일에 설정이 박혀 있을 경우 어떤 자바 파일에 해당 설정이 있는지 모호해지지만 환경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설정이 파일로 빠져 있다면 찾아서 수정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관리 차원에서 장점도 많아집니다. 압축을 풀고 실행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운영 서버에서 서비스할 때 앞단에 웹서버를 둔다면 URL 패턴을 웹서버의 리라이트 룰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인덱스 서블릿을 사용할 필요 없이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로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블릿의 사용을 줄이고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위주로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인덱스 서블릿.자바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인덱스 컨트롤러.자바 파일을 열겠습니다. 인덱스 서블릿으로 구현하면서 막아놓았던 주석을 다시 풀겠습니다. 웹서버에서는 주소를 슬러시로 설정하면 모든 경로가 다 적용되므로 웹서버와 연동하면서 리라이트 룰을 사용하려면 인덱스 파일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앞단에 웹서버를 두지 않을 경우 index.html까지 적어야 접속이 가능하므로 슬러시 경로로 요청 왔을 때 포워드하는 구현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배포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래들 W 명령어 뒤에 부트 자르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르 배포 파일은 빌드 슬러시 libs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와스에 얹어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려면 와르 패키징 설정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르 패키징 설정은 build.gradle 파일에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즈에 와르 아이디를 추가하겠습니다. 디펜던시즈에는 프로바이디드 런타임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톰캣을 추가해야 합니다. build.gradle 파일이 수정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주는 것이 좋으나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무관하게 터미널로 배포 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을 주로 할 것이므로 재시작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와르 패키징으로 생성했다면 스프링 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를 상속받아 구현한 자바 파일이 추가되어 있지만 자르 패키징으로 생성했다면 이 파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어야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서블릿에도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르 패키징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므로 직접 스프링 부트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를 상속받아 구현한 자바 파일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파일을 반드시 구현해야 와스에 얹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스에 얹어 사용할 와르 파일의 생성은 그래들 W 명령어 뒤에 와르 옵션만 주고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뒤에 버전 정보와 플레인 단어가 덧붙어서 파일이 생성됩니다. 와스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포 패키지 파일과 구분하기 위해 와스 위에 얹어 사용되는 배포 패키지 파일에는 플레인 단어가 덧붙습니다. 지금부터는 와스 위에 얹어 사용하기 위한 배포 패키지는 플레인 와르라고 하고 와스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포 패키지는 부트 와르, 부트 자르 등으로 부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트 와르 배포 파일을 생성하려고 할 때도 와르 패키징 설정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들 W 명령어 뒤에 부트 와르 옵션을 주고 실행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JSP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웹 app 디렉토리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트와르의 생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와스 서버가 아파치 톰캣이라면 카탈리나 베이스 밑에 웹 apps 디렉토리 안에 플레인 와르를 옮겨 놓으면 자동으로 디플로이 됩니다. 와르 파일이 풀리면서 와르 파일명의 디렉토리가 생기고 이 디렉토리 이름으로 컨텍스트 패스가 사용됩니다. 컨텍스트 패스가 버전 정보와 와스를 위한 와르임을 구분해주는 플레인 글자까지 붙어 있어서 너무 길어지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웹 apps 디렉토리 안에 옮겨놓기 전에 와르 파일명에서 버전 정보와 플레인 글자를 지워줘야 하는데 번거롭습니다. 루트 프로젝트 네임으로만 파일명을 사용하도록 와르 태스크를 재정의하겠습니다. 아카이브 파일 네임에 생성될 와르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레들 W로 와르 태스크를 다시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톰캣 등의 와스에 디플로이 될 때 컨텍스트 패스의 버전 정보와 플레인 글자 등이 붙지 않으므로 파일명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텍스트 패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루트 컨텍스트로 사용하면 됩니다. 앞단에 웹서버를 두고 연동하는 것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스프링 부트 역시 웹서버와 연동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므로 시간관계상 웹서버와 연동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히스토리 프래그먼트 식별자를 확장자 기반의 주소로 처리한다면 서블릿을 활용하거나 웹서버에서 리라이트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웹서버와의 연동은 생략하고 단독으로 실행할 것이므로 히스토리 프래그먼트 식별자를 해시 URL로 바꾸겠습니다. TS 파일이 수정되었으므로 강제로 트랜스파일 하겠습니다. 물론 수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면 브라우징 되면서 자동으로 트랜스파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강제로 트랜스파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트 자르만 배포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르 관련 설정들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와스를 사용하는 것도 포조 사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이므로 개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부트 자르로 생성해서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보다 사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와스에 얹어 사용한다면 굳이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전통적인 서블릿 JSP로 개발하거나 JAX-RS로 구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주제로 돌아와서 스프링 부트 배포 파일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된 배포 파일들을 모두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부트와르를 다시 생성하겠습니다. 부트와르가 생성된 디렉토리에서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부트와르 파일을 디플로이할 서버로 옮기고 실행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태스크스 디렉토리로 옮겨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은 간단히 자바 명령어에 자르 옵션을 주고 부트와르를 실행하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 환경에서 스프링 부트를 실행할 때와 동일한 내용들로 콘솔 화면에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프래그먼트 식별자를 해시 URL로 고쳤지만
마지막 중단한 주소가 확장자 기반의 주소라서 원래는 404 에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웹브라우저 캐시로 인한 것으로서 캐시를 비우고 새로 고치면 정상적으로 404 에러가 표시됩니다. 확장자 기반의 주소를 지우고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이제 주소가 바뀔 때마다 해시 URL 주소로 잘 표시됩니다. 부트와르 배포 파일을 통해서도 스프링 부트가 잘 실행되며 에러 처리도 잘 됩니다. 트랜스파일된 상태이므로 디노 없이 실행됩니다. 스프링 부트의 배포 파일은 자르로 묶여 있어서 수정사항이 생기면 설정 파일을 수정할지라도 다시 패키징한 후 배포해야 하는데 자르 파일의 압축을 풀고 디렉토리로 서비스하면 이런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르 파일의 압축을 풀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자르 파일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푼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meta-inf manifest.mf 파일에서 메인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로 자르 파일을 실행하면 여기에 설정된 메인 클래스가 실행됩니다. 압축이 풀린 상태이므로 직접 자바로 메인 클래스를 실행하면 똑같이 실행됩니다. 웹브라우저로의 확인은 생략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 파일들은 부트-inf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bu트-inf/클래시즈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에서 자바 파일이 컴파일된 클래스들과 리소시즈 디렉토리의 파일들이 여기에 다 취합되어 있습니다. application.yaml 파일을 열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설정들만 있지만 실제 환경은 좀 더 다양한 설정들이 있고 특히 DB 서버 정보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배포 패키징을 만들 때마다 운영 서버 환경으로 수정하고 다시 개발할 때 매번 개발 환경으로 바꾸게 되는데 운영 서버에서만 배포 후 한 번만 환경에 맞게 수정한 후 바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파일로 구분해서 application.yaml 파일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개발 환경 및 다른 운영 서버의 환경까지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들을 복잡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압축을 풀고 디렉토리로 서비스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도 생깁니다. 서버.json 파일도 열겠습니다. 운영 서버에서는 미리 트랜스파일된 상태이므로 디노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 디노홈을 넌으로 수정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배포 후 다시 개발 환경으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을 다시 맞춰줘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배포 시마다 매번 반복됩니다. 이 역시 압축을 풀고 디렉토리로 서비스한다면 패키징 없이 서버에서 바로 수정한 후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